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TV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국내 사망 원인 중 암 신장질환 다음으로 폐렴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폐 질환 중에서도 원인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는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의 건강주치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강영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일산백병원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강영구입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오늘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보시고 많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처음에 들어갈게요. 폐, 과연 저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폐가 이제 우리 몸이 다 살려고 하면 우리 몸의 전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다 아실 텐데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혈관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몸으로 빼줘야 되고, 이 산소를 받아서 혈관으로 집어넣어주고 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서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가 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는 외부 공간이랑 연결이 돼 있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나 뭐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피부로 다 막혀 있잖아요. 혈관도 그렇고 뭐 뼈도 그렇고 간이나 뭐 심장이나 다 막혀 있는데 이 폐만은 외부 환경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외부 환경과 예민한, 그렇죠. 가장 근접한 그런 조직인 거네요. 저희 몸에서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 교수님, 간질성 폐질환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사실은 간질이라 그래서 저희가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입에 거품을 몰고 쓰러지면서 경련을 한다고 하죠. 이 질환하고 관련이 된 질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연 뭔가요, 간질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요,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그 간질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영어로는 인터스티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질이라는 데는 뭐냐면 폐가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빨대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지나다녀서 저기 보면 기도랑 폐포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있거든요. 저 폐포와 혈관 사이의 공간을 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폐질환을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저 간질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혈관에도 침범할 수 있고 뭐 폐포나 기도 같은 데도 다 침범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요, 교수님.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2011년에 왜 저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 영유아나 산모가. 이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간질성 폐질환, 그 원인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거는 한 200여 가지의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55세 남자 특발성 폐섬유화 환자분이신데 저렇게 벌집 모양처럼 폐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55세이신데도 저렇게 진단 숨차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어머니도 특발성 폐섬유화, 형님도 특발성 폐섬유화로 다 저한테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저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환경이나 이제 생활 환경 때문에도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폐증 같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진폐증. 그래서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진폐증 생기는데 그런 그 탄광의 그런 먼지들, 석탄들, 그 다음에 성면. 그리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버섯에다가도 버섯에 의한 포자가 날려서 그게 또 간질성 폐질환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집안에도 곰팡이 같은 것 때문에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가습기 살균제나 그 다음에 흡연도 간질성 폐질환과 되게 원인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약물 때문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뭐 부정맥약 같은 거 우리가 잘 먹고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 부정맥약 많이 드실 텐데 그런 부정맥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항암제
그다음에 항생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 그 간지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런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방사선에 의한 또 간지성 폐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비교적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류마티스 질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 류마티스 질환 하면 뭐 뼈가 아프고 피부가 뭐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똑같이 폐가 저렇게 간지성 폐질환으로 이렇게 섬유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간지성 폐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도 간지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요. 원인을 정말 못 찾는 것들은 저희가 특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발성 간지성 폐질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특발성 원인 불명으로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이제 어떤 증상이 나온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장기적으로 오돼서 기침이나 아니면 뭐 가래라든지 호흡곤란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은 혹시 이거 간질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간질성 폐질환의 증상은 그러니까 마른 기침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가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래가 많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또 뭐 갑자기 호흡곤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서서히 호흡곤란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폐렴하고 간질성 폐렴은 뭐가 다른가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폐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서 생기는 것들을 저희가 주로 폐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걸 폐렴이라고 하고 간질성 폐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약물이나 뭐 류마티스 질환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주로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질성 폐란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 수 있다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이게 진단은 보통 아주 심해진 경우라면은 엑스레이만 갖고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CT를 찍어봐야지 되고요. CT를 찍어보고 CT에 따라서 그 간질성 폐질환도 제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건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또 어떤 것들은 그냥 CT 소견만 갖고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이제 폐포 세척술이라고 해서 거기 폐에 있는 세포를 또 빼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로 잘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수술로 해서 폐를 조직을 일부 떼내서 그걸 가지고 조직 검사를 나가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단 방법 중에 기관지 내시경 얘기하셨는데 그냥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위나 뭐 이런 내시경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검사를 과정은 뭐 거의 비슷하신데요. 이제 기도로 들어가니까요. 환자분은 조금 뭐 위 내시경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교수님 이것도 수면으로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저희는 수면으로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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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이게 좀 더 하게 되면은 수술적으로 이제 폐조직을 떼어낸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은 되게 진짜 수술이라고 하면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위험도도 높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은 수술을 해서 조직을 얻어야 되는데요. 또 환자분에 따라서 이미 폐가 많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중을 따져서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 요새는 막 폐를 막 완전히 여기를 째고 하는 수술은 잘 없고요. 구멍 몇 개 뚫어서 그냥 조직 요만큼만 뜯어내면 되니까요. 조직 좀 뜯어내는 그런 식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강경 수술. 네, 뭐 그런 게 흉곽경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죠. 네.